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지난주는 관세 국면이 본격 시작한 이후 올 2월부터죠. 2월 이후 처음으로 4일 연속 상승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3데이 법칙이 깨지면 추세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데이 법칙이 처음 깨진 기간이었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올 만한 관세 정책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의견이죠. 지금은 협상 시작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양측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중 양측의 관점의 차이일 뿐 물밑 접촉은 분명히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아직 관세 이슈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팩트 아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닌 장기적으로도 관세에 의한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남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 일본, 한국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죠. 이런 나라들이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는 걸 자잘한 파도로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과의 협상 체결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라는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큰 파도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의 갑작스러운 1차 협상안 발표가 나오는 날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도 발표할 수 있고요. 혹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상호 간의 관세 합의는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목에서 말씀드린 한 번의 폭등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중 간의 합의 이후에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의 폭락장,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차 하락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성향 때문입니다. 합의가 된 이후 한 번 더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그런 와중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양보의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구간이 온다면 이때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한 번의 폭락의 순간, 즉 2차 하락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대응이 최선이다 혹은 무대응이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영원히 계속한다 라는 것보다는 시간의 문제지만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의 성향상 합의 이후라도 한 번쯤은 판을 흔들 확률도 있다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황에 따른 준비를 하든 대응을 하든 아니면 무대응으로 나가던 어떤 경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요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차트만 가지고 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전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던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부터 일봉들이 채널의 중앙선 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여 나갔죠. 지난주 내내 강세가 돋보인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부터 기존 채널에서 새로운 채널로 변화된 모습이 형성되었는데요. 하락에서 수평 이동하는 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의 모멘텀이 이 부분에서 멈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20선과 285선이 현재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 이때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죠. 악재는 대부분 소화되었고요. 현재는 머스크의 복귀, 로보택시 상용화 시작, 저가 모델 출시 예정,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등의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저항선인 285를 뚫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일봉 차트입니다. 팔란티어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은 이건데요. 장기적으로는 우상승하는 이 채널이 팔란티어를 지배하는 기본 채널입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채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노이즈로 볼 수 있고요. 현재도 채널 상단에 도달한 모습이고 힘의 강도는 매우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상승 전에는 이런 식의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하단을 멈추고 시간 조정을 거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에 이 박스권을 뚫고 힘차게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지난주의 흐름으로 새로운 상승 채널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비록 이 부분에서 이 채널 바깥으로 나갔지만 여기 보시면 일봉이죠. 하루 만에 재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단기간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채널의 중앙선 위에 계속 머물고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고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템퍼스 AI 일봉 차트입니다. 템퍼스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꾸준한 우상승입니다만 템퍼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점입니다. 채널의 폭이 우선 매우 크죠.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요. 떨어질 때도 무서운 속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채널이 기본 채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우상승입니다. 두 번의 저점 여기 그리고 두 번의 고점 여기를 잇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직 상승 전환했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점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왔죠.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상승한 덕분에 고점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템퍼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전고점인 여기 60선을 뚫는 추세가 오면 확실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주식의 특징상 강력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고점인 60을 뚫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엔비디아는 미중 관세 현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요. 차트의 움직임도 아직까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한 하락 채널 속에 갇혀 있죠. 힘이 아직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요. 그 전에 먼저 횡보장을 만들어 시간 조정을 거쳐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채널의 이 중앙선 상단으로 먼저 넘어가야 하는데요. 차트를 잘 보면 여기서 중앙선을 넘었으면 바로 하락하고 또 중앙선을 넘었으면 또 하락하고 이번이 세 번째로 중앙선을 넘어선 타임입니다. 힘이 약한 거죠.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고점인 이 지점 115불 선인데요. 이거를 먼저 깨야 하고요. 그 다음 123불 이 선을 깨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널의 중앙선 상단으로 이동해서 횡보하는 채널이 먼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로만 따지면 엔비디아보다 좋은 회사가 사실 드물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타격으로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인데요. 주주분이시라면 이 시기를 극복하셔야 할 듯 하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지금 시점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아이온큐 일봉 차트인데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올리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점도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모습이고요.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 급격한 하락을 벗어나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상승 채널을 새롭게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같은 가파른 각도의 상승은 아니지만 건강해 보이는 완만한 각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와중에서도 이런 흐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기술 전쟁, 그 중에서도 양자는 핵심이겠죠. 중국에 질 수 없다라는 미국 정책에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에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사실 그 반증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급등이 아닌 이런 식의 꾸준한 우상승이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차트만 보면요. 흐름은 좋아 보이고 만약 신규 투자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채널 하단 부분까지 눌림목이 발생될 때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로켓랩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로켓랩은 급격한 하락을 멈추고 현재 횡보장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선이 하단의 지지선으로 보여지고요. 20일 정도 이 선이 약하지만 저항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주말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파가 확실한 돌파인지 아니면 곧바로 다시 채널 안으로 돌아올지는 저는 확실치는 않아 보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지점에서부터 계속 채널의 중앙선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힘은 약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약 10일 후에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로켓랩은 현재 적자 상태이지만 흑자 전환이 조만간 예상되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현재 집단 소송이 준비되는 약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고요. 주주분이시라면 앞으로 1년 정도만 잘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 현재 시점에서 확실하게 상승을 탔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세는 벗어난 듯으로 보이고요. 차트로만 보면요. 5월 8일경에 예정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여기서 급등하면서 추세선을 확실히 우상향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랜만에 나테라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테라는 비교적 베타 값이 작은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은 종목인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125선과 154선 그리고 180선인데요. 2월까지는 154선과 180선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 정확히 같은 폭의 그 아래 단계로 떨어졌는데요. 125를 지지선으로 하고 154를 저항선으로 하는 박스권으로 횡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 154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이 상위 채널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5월 8일경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이벤트가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테라는 아시다시피 투자의 전설이라는 드라켄밀러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회사죠. 드라켄밀러를 믿고 투자를 진행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8일 실적 발표를 주의 깊게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여러 유망주들의 주가를 오늘같이 한 번에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